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발표를 맡게 된 임현희라고 합니다. 네, 시작하기 앞서 이제 저희 제목처럼 사례관리 시점이 왜 중요한가? 왜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이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하게 된 질문이라 하겠습니다. 크게 추진 배경을 이제 정책적인 방향과 그리고 저희 안심센터의 운영적인 현황을 같이 함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 과제에서는 지역사회 거주를 위해서 노인이랑 치매 돌봄 체계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맞춤형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정 과제로 삼고 있고, 실제로 올해 24년도 보건복지부 저희 시행 계획에 중점 추진 과제에 맞춤형 사례 관리를 핵심 과제로 꼽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맞춤형 사례 관리 매뉴얼이 개정이 됐는데요. 그 개정 매뉴얼에 를 들여다보면 치매 환자에 대한 개입 절차나 내용도 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례관리 담당자의 역할 중요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례관리는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 해결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담당자의 높은 수준의 실천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보고 계신 화면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저희 전북 14개 시군 자체 운영 현황을 취합해서 파악한 사례관리 현황입니다. 6월 기준으로 사례관리 대상자는 총 3,7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 담당 연수를 지금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총 14개 시군에 총 65명의 사례관리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 역할이 매우 중요한 사례관리 사업에서 3년 미만의 담당자가 65%로 가장 많았고요. 1인당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5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 평균치이기 때문에 시군별로는 다소 격차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제 비단 통계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안심센터의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게 나타났는데요. 잦은 이제 사례관리 담당자의 인력 변동이나 업무 변동으로 인해서 사례관리 사업 수행에 있어서 전문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또한 매뉴얼에 따라서 안심센터에서도 그 사례회의 기능을 할 수 있고 그 회의를 주최할 수 있는데 그 기구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센터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북 치매 안심센터의 운영 현황,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성의 목소리, 그리고 그런 수요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 큰 영역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실무자 교육과 간담회, 그리고 솔루션 회의, 그리고 기술 지원의 영역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을 나섰습니다. 다음은 추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무자 교육과 간담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광역에서 이렇게 필요할 거다라는 추측이 아니라 만족도 분석 결과와 담당자 의견들을 수렴해서 교육의 주제를 선정하고 간담회 내용을 설정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22년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골조는 운영 현황들을 기본적으로 14개 시군에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항상 그 케이스에 대한 개입의 어려움들이 또 가지고 계셨던 부분을 반영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그 사례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는 과정을 항상 진행을 함으로써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했다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실제로 저희가 23년도에 사례 토의를 진행했던 내용인데요. 그 사례를 직접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정신행동 증상을 보이는 대상자분에 대해서 부분이 있고, 가장 큰 핵심은 이제 보호자의 그
자살 중독이랄지 돌봄 부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케이스였는데 이 사례를 직접 문제의 욕구를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서비스 제공 계획까지를 수립해 보면서 조별 토의를 통해서 어떻게 이 케이스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금년도에 매뉴얼 개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안시스상 이제 그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매우 중요했는데 안심센터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애로사항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시스상 단순히 기록을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기록이 의미 있는 기록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기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이 기록은 단순히 시스템적인 게 아니라 실제 개입되고 있는 관리군별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기록을 해야 하는지를 직접 시연해 보면서 교육을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현황집 발간입니다. 저희가 동일한 사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항상 비슷하지만 그 내용은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또 개입이 이루어져야 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이런 대상자들의 개입에 있어서 항상 현장에서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즉각적인 방향을 조금 제시해 주고자 나침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현황집을 저희가 발간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사례 수집을 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쳤고 그로 인해서 현황집 제작과 배포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수집과 선정은 저희가 14개 시군에 사례 의뢰를 드렸고요. 총 44건의 사례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사례는 저희가 1차적으로 광역에서 대상자의 문제와 욕구, 사례 개입의 어려움, 그리고 서비스 제공 내용과 변화 등을 고려해서 총 15개의 케이스를 신중하게 선정을 했고요. 그 선정된 사례는 전문가 자문을 저희가 한 달여간 정도 거쳤습니다. 그 충분한 그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정신행동 증상의 5개 영역, 그리고 서비스 거부에 관련된 문제 5케이스, 그리고 가족 관련 3케이스, 그리고 자원연계 관련해서 3케이스로 총 4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책자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책자가 어렵지만 잘하고 싶은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현황집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실제로 다 책자에 수록된 그 목차를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다양한 케이스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 선생님들이 개입하고 계셨던 그 사례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지에 대한 나침판을 제시해 드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화면도 저희가 실제로 정신행동 증상을 갖고 계신 대상자의 사례가 어떻게 그 기술이 되었고 전문가 의견까지 제시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이거는 저희가 단순히 사례 관리를 그냥 정리한 게 아니라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적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례 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접근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솔루션 회의입니다. 솔루션 회의는 저희가 기본 골자는 이번에 매뉴얼에 따라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총 그 5개 영역을 가진 자문위원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 노인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법률 자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구성을 하고 실제로 2차에 걸쳐서 솔루션 회의를 진행한 부분입니다. 2차 회의는 이제 모니터링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1차 회의를 마쳤었는데요. 1차는 저희가 솔루션 회의를 총 11건 접수를 해서 총 선정 사례를 3케이스를 가지고 왔고요. 1차 회의를 통해서 사례 모니터링을 진행한 부분입니다. 실제 솔루션 회의를 진행한 내용이고요.
네, 의뢰를 통해서 저희가 회의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 실제 사례는 이제 주요한 내용이 학대 부분이 좀 개입이 됐었는데요. 그 개입을 한 부분이 있어서 모니터링까지 진행을 했을 때 장기 개입이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사항들이 조금 확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실적과 성과입니다. 실무자 교육과 만족회를 통해서 저희가 86%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요. 지속적으로 참여자 수나 만족도가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 운영에 대한 솔루션 회의 운영에 대한 만족도도 네, 시간이 좀 오버가 됐네요. 죄송합니다. 솔루션 회의 만족도도 저희가 실제로 단순 만족도가 아니라 솔루션 회의가 어떻게 자체적으로 안심센터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만족도를 들여다보면 다 100%로 응답을 해주시긴 했는데 실제로 솔루션 회의의 기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교육 및 간담회 또한 참여자 후기가 매우 이제 실무에 도움이 됐다라는 만족도 후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로 향후 계획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네, 실적과 성과는 총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담당자 욕구에 대한 실무 역량 향상이 되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궁극적으로 치매 환자 보호자에 대한 개입이 폭넓게 쓸 수 있도록 또 어떤 도구 활용을 할 수 있는 현황집을 발간했다라는 큰 성과가 있었고요. 케이스별 전문가 슈퍼비전을 통해서 안심센터 종사자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서비스 를 위해서 사각지대를 좀 해소해 나가는 부분이 있다하겠습니다. 네, 시사점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교육에 대한 욕구가 많았기 때문에 교육은 주기적으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총 2회로 지금 내년 계획에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솔루션 회의에 대한 기능은 저희가 시사점이 좀 있었습니다. 안심센터의 사례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기능과 어떻게 차별화를 두고 계속 운영을 해 나갈 것에 대한 고민이 이번 2차 회의를 거치면서 많이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저희가 향후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향후 계획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교육 제공과 소통 창구로서의 기능은 마련해 나갈 예정이고요. 솔루션 회의 지속으로 해서 다각적인 기술 지원뿐만이 아니라 안심센터에서 필요로 한 도구로서 콘텐츠에 대한 욕구도 많았기 때문에 이 콘텐츠 발굴과 보급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정책기획팀장 이미영입니다. 발표 순서는 사업 요약, 추진 내용으로부터 향후 계획 순입니다. 먼저 저희 센터는 사람 중심 변화 촉진, 자원 발굴 그리고 공유 확산이라는 기술 지원 전략을 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치매 안심센터의 조직 개편과 함께 직급 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강화한 인적 자원 강화 사업, 그리고 두 번째 직접 찾아가는 현지 점검을 등으로 치매 안심센터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사업, 세 번째 광역 차원의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도 실패도 격려하는 자랑대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동반성장 문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슬라이드가 저희 오늘 발표할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 프로젝트는 광역치매센터가 지역 치매관리 조정기관으로서 치매안심센터의 기술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과 서울시 치매관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에 근거를 두고 저희가 서울시 치매관리 사업의 상향 표준화를 위해서 사업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담보로 해서 질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했었던 작년에 4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추진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더 세부적으로 추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중심 기술 지원
활동입니다. 과거 저희 서울시 치매 안심센터의 조직도는 센터장 그리고 총괄팀장, 팀원 순으로 해서 단순 조직직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조직 관리 부분 그리고 사업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팀장 직책을 새로 신설하여서 센터장, 부센터장 그리고 팀장, 팀원 그 직급 체제로 개편하였고 종사자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정액급식비를 서울형 수당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저희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 그리고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가 3자 논의를 지속 실시하면서 이끌어내는 결과로서 종사자 처우 개선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지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조직 개편과 연계하여서 신설 직책 팀장에 대한 인파워먼트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직급별, 팀별 두 번째, 조직 개편과 연계하여서 신설 직책으로 된 팀장의 인파워먼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저희가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직급별 그리고 팀별 사업 담당자별 간담회를 실시하여서 소통을 강화하고 전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힐링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직무 스트레스 완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변화 촉진 기술 지원 활동입니다. 25개 치매 안심센터를 대상으로 보시는 흐름도와 같이 저희가 찾아가는 현직 점검을 실시하여 서울의 성과지표 추진 실적을 중간 점검을 하면서 각 사업별 성공 및 실패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격려할 수 있었으며 센터에서도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 지원 요구 사항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사업 부분으로 저희가 공유했던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지 개선 사업 부분에서는 저희가 연초에 유관기관 교육 가능 일정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한다거나 그리고 기억 친구 교육 시에 포스터 공모전을 캠페인 시 함께 추진하거나 그리고 언론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치매 선도기관을 활용해서 협업하여서 언론 홍보를 진행했었던 사례들을 저희가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조기검진 사업 부분에서는 진단검사 성과지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위탁병원과 협력의사의 협조도가 중요한 사항이었는데요. 협력의사의 협조도를 이끌어낸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했었던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방문 진단검진 사례들을 공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등록 사업 관련 공유 내용입니다. 치매 가족 모임 부분에서는 사업별로 커리큘럼을 다양화하고 가족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을 저희가 강력 차원에서 더욱더 고민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맞춤형 사례관리 부분에서는 전 직원이 동별 또는 거점 사례관리에 참여하거나 또는 전 직원이 참여하지 못한다면 사례관리 팀원으로 한 5명 정도 이상일 때 저희가 실적이 우수했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공공후견 사업 부분에서는 피후견인 발굴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저희가 극복하고자 주민센터 등과 같이 유관기관과 협소했었던 사례들을 공유하였습니다. 지역자원 연계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 경력과 적극성이 있는 인원을 치매 안심마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례 그리고 병의원에서 대기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치매 관련 최신 정보를 저희가 모아서 USB로 제공한다거나 협의체 위원으로 자치구에 있는 의사회와 약사회 회장님을 위원으로 치매 안심 주치 사업과 연계해서 위원으로 위촉해가지고 치매 안심 주치 사업과 연계하는 그런 사례들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렇게 각 사업별 자치구의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자리였지만은 저희 강력 차원에서는 내년도의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양적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강력 차원에서 서울시 성과지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부분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자원 발굴 기술 지원 활동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광역 차원의 MOU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리고 매년 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자원 안내서를 새로 개정된 사례관리 매뉴얼을 고려하여서 수요자 중심 내용으로 개편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공유 확산 기술 지원 활동입니다. 서울시는 다른 타 시도와 달리 치매 안심센터가 위탁으로 운영되는 치매 안심센터가 대부분이고, 또 서울시에서만 시행되는 여러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치매관리 사업 안내서를 별도 발간 배부하고 설명회를 실시함으로써 종사자들의 업무 표준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ICT 프로그램 운영 시에 표준화된 기술이 부재해서 사용자들의 경험적인 판단과 관리에 따라서 제품을 도입한다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해서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희가 표준 운영 지침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했고, 마무리되어서 지금 인쇄 작업 진행 중입니다. 그리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프로젝트 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종사자 처우 개선 체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조직 개편과 연계하여서 중간 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저희가 1박 2일로 실시하였고, 부센터장 팀장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종사자 234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서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등 소통 및 그리고 교류의 장을 좀 다각화해서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였으며, 그리고 25개 치매 안심센터 전수 현지 점검, 그리고 사업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자치구 스스로 평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면서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저희가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력 보관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저희 종사 인력에 대한 중장기 개선을 마련하고 인재 중심 사업의 발전 계기가 되었다고 저희 스스로 자체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 치매 관리 사업 고도화를 지원하고, 그리고 서울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평가 지표를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의 점을 저희가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지금 현재 성과 주목 중심의 그런 성과 평가회를 탈피해서 수행 과정의 어려움과 그리고 실패도 당당히 나누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성공과 실패 자랑대회인 저희 일명 저희 가치 공유회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 숙련된 실무자가 부족한 센터에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멘토링과 그리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는 서울시와 그리고 광역치매센터 그리고 치매안심센터가 협력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공진화 전략으로 변화의 위기를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역과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성장하는 동료 슈퍼바이저 사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업 추진 및 배경입니다. 경기도의 추정 치매 환자 수는 21만 명으로 약 7년 뒤에는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치매 안심센터의 서비스 질 관리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치매 관련 서비스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적 서비스가 대부분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에는 약 866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으며, 고용 형태의 53%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 선택제와 기간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치매 사업을 실무에서 수행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치매 정책 사업 안내서, 실무 지원 기관, 관련 학과 전문가,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같은 경험과 같은 상황에 가장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임의 역할의 동료였습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시면 동료 슈퍼바이저의 자격 기준은 실무 경력 3년 이상의 종사자, 실무 경력이 있는 선임 공무원, 팀장급 이상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21년 5월에 동료 슈퍼바이저를 치매센터 주요 4가지 사업 분야로 기관의 추천서 그리고 광역의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41명을 선발하였고, 22년에는 사업 운영 가이드를 제정, 4개의 사업별 실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슈퍼바이저 역량 강화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에는 2기를 선발 양성하였고,
올해 24년에는 현 시점을 반영하여 사업 운영 가이드를 제정하였고 활동 인증제 시범 운영, 이용 안내 리플렛 제작 및 만족도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내역입니다. 경기도는 동료 슈퍼바이저 양성 사업에 대한 5년 동안의 중장기 계획을 21년도에 수립하였으며 사업별 양성 교육은 각각 3회씩 운영, 그리고 22년도에는 자문회의 실무회의를 통해서 차년도 방향을 계획하였고 23년부터는 분기별 활동 여부 조사를 통해서 자발적 참여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활동 현황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바이저의 활동 영역은 사업 질문에 대한 슈퍼비전, 운영 사례에 대한 교육 지원, 밀착 지원당 등 실무회의의 지원, 그리고 각종 경기도 연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보시는 실적은 자체 개발된 양식 의뢰서 회신서 양식을 근거로 슈퍼바이저가 작성한 결과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대면, 비대면, 유선, 문자 등 다양한 방법을 열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사업 성과입니다. 이제 슈퍼비전 의뢰를 했었던 슈퍼바이지 현황입니다. 사업별 의뢰 건수를 보시면 가족의 의뢰 건수가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사례 건수입니다. 그리고 의뢰를 했던 실무자들의 치매 안심센터의 근무 경력을 살펴보시면 39.1%로 1년에서 3년 미만자가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은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23.9%의 신규 종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두 번째로 23.9%의 5년 이상의 실무자들, 아무래도 이제 치매 센터의 경력이 5년 이상이긴 하지만 아마 이분들은 이제 타 치매 안심 센터로 이제 그 이직을 한 센터 그 종사자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지 이 사업에 대한 현업 적응도는 73.9%로 매우 그렇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요. 종합 만족도는 100% 모두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사항으로는 회신 기간은 저희가 이제 일주일 이내로 이제 파악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좀 상세히 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실무적인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적용할 수 있어서 만족을 한다.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아쉽고 막막했는데 같은 업무 속에서 비슷한 일을 경험한 분에게 전문적이고 진심 어린 조언을 얻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슈퍼바이저 활동을 했던 이제 종사자의 사업 만족도입니다. 활동 분야는 4가지 사업별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슈퍼바이저 활동을 함에 있어서 광역의 지원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느냐 해서 문의했을 때 56.9%가 매우 그렇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요. 26%도 매우 도움이 된다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역의 지원이 본인의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느냐 했을 때 24.6%가 매우 그렇다. 그리고 그렇다가 58.5%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료 슈퍼바이저들이 스스로 활동에 대한 만족도 평가입니다. 매우 그렇다가 14.6%였고 51.2%가 그렇다로 높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기 발전의 도움 정도에도 14.6%가 매우 그렇다, 56.1%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는 동료 슈퍼바이저 활동은 의뢰자, 회신자 모두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보다 많은 실무자들이 이 시스템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같은 그 질문에 이제 Q&A 방식으로 이제 질문을 올리면 여러 명의 슈퍼바이저가 답변을 해주는 형식으로 해서 그 답변의 내용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4가지 사업 분야 말고 조기 검진과 안심마을에서도 슈퍼바이저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좀 발견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및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이직 및 기간 내 잦은 업무 변동이 발생이 되었고, 자발적 참여로 인한 부담감을 최소화하다 보니 활동에 대한 자격 검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본인 업무와 함께 별도의 시간을 들여 해야 하는 만큼 광역의 지원이 지속적인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기에는 미비했고, 다양한 홍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기관 내 사업 인지도는 부족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자체평가의 양성 분야별 업무 변경 최소화를 위한 성과 지표를 설정했고, 활동 인증제 시범 운영을 시행하고 있고요. 인센티브 및 동기부여 제고를 위해 동료 슈퍼바이저가 소속된 기관에 경기도 성과평가 점수를 배정했고, 슈퍼바이저에게는 위촉식 및 평가에 제공하여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문 및 각종 회의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활동 인증제를 통해 차년도 활동 자격을 부여하고 전문가 슈퍼바이저와 함께하는 활동 사례 공유의 자리를 마련해 줄 예정이며, 전문가 향상을 위해 사업별 맞춤형 교육 제공, 다양한 소통 채널과 홍보 활동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광역치매센터에서는 치매안심센터가 양질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신속하게 지원해야 하는 현장 실무에서 광역의 12명의 직원이 실무자가 실시간으로 겪는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지원하는 데는 분명 어려움과 한계는 존재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동료 슈퍼바이저 양성과 지원을 통해 광역과 함께 안심 종사자들의 업무 역량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치매가 있어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연수구 치매안심센터 사업 담당자 양윤희 주무관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치매 예방의 골든타임, 경도 인지장애 집중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 전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경도 인지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연수구는 기존 투입 자원과 인력을 고려했을 때 낮은 성과를 보였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대상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 치매 예방 사업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 사업에 접근하였습니다. 네, 설명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현재 연수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5,597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1.8%이며 노인 인구 증가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연수군의 경도 인지 장애자는 만 60세 이상 노인 인구 기준 무려 5명 중 1명꼴이 14,442명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치매 진단된 경도인지 장애군에 대해서 적극 개입해 치매 발병률을 낮추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연수구는 총 인구 약 42만 명으로 인천의 동쪽에 살포시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사회 내 치매 환자는 주로 구도심인 선악동, 연수동, 청학동에서 대체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송도동 등 신도시 쪽에서도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치매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저희 연수구는 경도인지 장애를 초기에 관리해 치매 이완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연수형 경도인지 장애 집중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업 목적입니다. 저희는 치매 진단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 시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치매 진단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치매 관리 비율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치료 중심과 함께 지역 주민을 치매 전문가로 육성하여 1:1 인지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민 주도형 치매 예방과 인식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연수구는 MCI 환자의 관리를 위해 크게 두 가지 중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역사회 내 시니어 인력을 치매 전문가로 육성, 치매 사업에 직접 투입하도록 주민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전화를 통한 1:1 인지건강관리 기억보듬 사업을 진행해 약 1,000명 정도의 경도 인지 장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상자 특성과 니즈를 반영해서 대여형, 배송형, 내소형, 체험형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협력 체계입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와 저희 노인인력개발센터가 협약을 맺고 보건 상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전문 시니어 인력들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경도인지 장애 사업 총괄을 담당을 하고 있고,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는 시니어 전문 인력 선발 및 배치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성 교육을 통해서 추진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시니어 인력을 치매 전문가로 양성해 치매 예방관리 사업에 투입하고 있고, 올해 24년에는 108명의 치매 전문가를 육성하였습니다. 저희 양성 교육은 연 4회에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계별, 주제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은 교육의 모습입니다. 상세 교육 일정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양성교육을 통해 배출된 108명의 전문 인력들은 경도 인지장애 관리 사업 외에도 상설 치매 검진, 전화상담, 방문형 인지관리, 쉼터 등 프로그램을 보조하는 등의 치매 예방 관리 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고요. 저희 1:1 인지건강관리 기억보듬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억보듬 사업은 경도 인지장애나 인지저하가 있는 대상자들에게 주 2, 3회 30분 정도 전화를 통해 장단기 기억을 회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지건강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운영 기간은 10개월간 진행이 되고 1기당 10주 주기로 총 250명 관리를 1기수당 목표로 하고 있고요. 총 4개의 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절차는 안시스상 경도인지 장애나 인지저하로 분류된 대상에게 직접 유선으로 접촉해서 모집을 시작하였고요. 대상자가 모집되면 이후 담당자를 1:1로 매칭, 사전 SMCQ, 노인노출척도 검사 후 인지건강관리 프로그램 진행, 사업 평가의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화 프로그램은 한 번 전화 시에 약 30분 정도 진행이 되며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신뢰감을 한 5분 정도 형성하고, 시간, 장소, 사람 등의 진압력 훈련 10분, 장기 기억 회상 훈련 10분, 마무리 인사, 다음 일정 잡기 5분 정도의 순서입니다. 현재 11월 기준으로 경도인지 장애자 누적 1,005명 관리 중이고 상담 건수는 3150건입니다. 상담 후에 상담 매니저들은 상담 일지를 일일이 작성하여 상담 내용과 대상자의 특징을 꼼꼼히 기록하고, 인지 건강관리 외에도 대상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건소 서비스를 연계해 대상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항 인지건강관리 프로그램 진행 매뉴얼입니다. 특히 저희 장기기억 회상 매뉴얼의 경우에는 중앙치매센터의 기억이음 사업의 한 부분을 참고해서 매뉴얼을 작성하였습니다. 단기기억 회상 매뉴얼은 진압력, 문제 해결 능력, 판단력, 계산 능력의 훈련을 진행하도록 제작하였고, 상담 매니저는 대상자의 관심사나 기호를 반영하여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력의 경우 훈련을 할 때 어머니의 자제분이 한 300만 원 용돈을 주셨다. 거기서 100만 원을 어머니가 마트에서 쓰셨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용돈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행복해 하시면서 훈련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동 사진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기억보듬 사업의 같은 경우에는 우측 오른쪽에 분홍꽃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라포 형성이라든지 신뢰감 형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치매 관련 행사라든지 축제에 대상자분들을 직접 초대해서 매니저분들과 대상자들이 만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소개한 2개 핵심 사업 외에도 대상자 특성에 맞춘 활동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경도인지 장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억 꾸러미는 대형 인지자극 교구 대여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치매한식 기억편지는 내소가 힘든 대상자들을 위한 인지교구 및 정서지원 교구 배송 서비스를 실시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마음치유 봄처럼 사업은 문화예술연구소와 협력하여 진행한 사업으로 그림 그리기, 춤추기, 노래 부르기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통해 인지자극, 심리안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저희는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하여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치유농장 방문하여 농작물 수확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하대와 같이 협력해서 인지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측면으로는 저희는 일반 시니어 주민을 치매 전문가로 양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 인식 개선과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 지속 가능하고 생산적인 치매 예방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화형 인지 건강 관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보듬 사업의 결과 전체 대상자 중 83%가 인지 기능이 향상이 되었고 우울감은 86% 향상이 되어 대상자 만족도에서 96%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이나 독거 어르신의 경우 안부 전화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자식보다 낫다라는 그런 평도 듣고 있습니다. 인지교구 배송 서비스의 사후 결과입니다. 밑에 보시면 치유농 프로그램의 사후 결과에서는 특히 치매 발병 요인 중에 하나인 노인 우울증 저하와 만족도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연수구는 경도인지 장애 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치매 예방과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속 가능하고 생산적인 치매 예방 관리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최선혜입니다. 우수 사례 본선 진출 기회를 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강서구 경도인지장애 원스톱 집중관리 시스템 스마일 솔루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표는 내용, 성과, 영상 순으로 하겠습니다. 경도인지장애 대상자의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안심센터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강서구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스마일 솔루션은 집중검진, 스마일 두뇌 학교, 졸업 후 일상 지원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 집중 검진입니다. 경도인지장애 전담 간호사를 두어 기존 등록자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신규 대상자 발굴은 임상심리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진료 후에는 진료 전담 간호사가 결과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등록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검진 후에는 결과에 따라 안심주치, 지역자원 등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스마일 두뇌 학교입니다. 스마일 두뇌 학교는 2년 동안 학년제로 운영됩니다. 그중 첫 번째 체험반입니다. 신규 진단자를 대상으로 체험권을 제공하여 수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의 자율성과 동기부여 증진을 위한 수업을 지원합니다. 체험반 수료 후에는 1학년 과정으로 올라갑니다. 1학년에서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영역의 통합 인지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동치료, 작업치료, 음악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학년을 수료하면 2학년으로 올라갑니다. 2학년은 디지털 치료와 맞춤형 인지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봇, 태블릿, VR 등을 활용한 수업입니다. 2학년을 수료하면 3학년으로 올라갑니다.
3학년은 상급과정 인지훈련을 제공합니다. 자체 개발한 교재로 수업과 과제를 제시하고 체성분 측정, 운동기능 평가를 통해 인지운동센터에서 개인별 맞춤형 운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학년 수료 후에는 4학년입니다. 4학년은 생활습관 개선, 자가학습 훈련을 실시합니다. 3단계 졸업 후 일상 지원입니다. 2년간의 스마일 두뇌 학교를 수업을 이용하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카카오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정학습 콘텐츠를 그 이후에도 제공하고 있고요. 사회 참여 활동을 제공하여 졸업 후 일상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군 수업으로 작물을 키우는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치매 대상자는 작물을 판매하고 경도인지장애 대상자는 작물을 구매하는 모의경제시장 틀려도 괜찮아 안심마켓을 추진하기도 하고 안심마을 내 공원에서 스탬프 투어를 운영하여 걷기를 생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사진입니다. 이러한 단계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진단검사 총 건수 중 약 60-70%가 경도인지 장애로 진단받았습니다. 그 진단자 중 재검진자는 약 44% 정도 해당됩니다. 스마일 두뇌 학교 졸업 후 인지기능 변화를 살펴보면 정상으로 회복된 대상자는 15명으로 약 전체의 약 6%, 경도인지 장애를 유지하신 분은 약 92%, 그리고 약 2% 정도는 치매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업 평가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일 솔루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 사업을 논의하고 사회적 변화나 센터 사정에 따라 수정 보완을 계속 거듭하여 지금의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별 맞춤형 서비스 등 내실화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사업 과정을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도인지 장애가 아무래도 정상군보다는 치매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해드리면서 더 나빠지지 않는지 봐드리겠습니다. 정상 치매 중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세요. 네, 치매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먼저 처음에는 모듈학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래서 순차적으로 등급되실 거예요. 치매 환자마다 굉장히 증상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증상이 뇌의 어떤 영역에 나쁜 경도인지장애 환자분들의 보호자분만 제가 뵙자고 말씀드렸어요. 정상 기준보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를 경도인지장애라고 합니다. 경도인지장애라는 것으로 인해서 여기 학교에 오게 됐는데 다니면서 너무너무 좋아져서 주위 사람들이 전부 많이 진짜 반 이상 다 사랑했다고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내 일상생활도 다시 돌아온 것 같아서 난 여기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 4학년으로 졸업을 했어요. 난 진짜 여기 또 다니고 싶은데 다음에 우리 선생님을 졸라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시 다니고 싶어요. 삶을
불어넣어줘서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검진팀, 쉼터팀, 사례팀 각자 각자의 자리에서 선제적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치매 안심센터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언제나 지역 주민이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동래구 치매안심센터 담당자 양영주라고 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치매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에 참가해서 매우 기쁘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떨리고 긴장한 상태입니다. 작은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동래구 치매안심센터에서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치매인식 개선 구현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치매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치매 이야기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서 치매 유병률과 경도인지 장애 유병률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3년 동래구 지역 지표를 살펴보면 동래구 치매 유병률은 6.75%, 그리고 경도인지 장애 유병률은 20.09%로 지역사회 노인 인구의 5명 중 1명이 경도인지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 치매 유병률이나 경도인지 장애 유병률을 낮추는 데는 역부족이긴 하지만 경도인지 장애 환자분들이 단순히 치매 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인지 강화 교실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랑 연계가 되어서 사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본인 스스로 이제 인지 개선에 대한 효과를 느끼게 된다면 그것이 이제 긍정적인 효과로 발현되어서 치매 로의 예환을 조금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부족한 영유아에게 구연동화라는 친숙한 수단을 이용해서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한다면 치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한편, 그리고 그것이 가정으로 전파되어 보다 치매에 친화적인 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치매 이야기는 먼저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된 경도인지 장애 환자분들 중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들을 모집하고 그 모집된 대상자분들에게 동화구연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온천일동 치매 안심마을에 소재한 어린이 보육기관 6개소를 방문해서 동화구연 활동을 펼쳤습니다. 개선습니다. 이후에 경도인지 장애 환자분들과 영유아에게 프로그램 전후로 개선된 척도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동화구연 프로그램은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2달 동안 경도인지 장애 환자 5명을 대상으로 동화구연에 대한 목적을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손유희, 감정표현, 그리고 신체 동작 등 동화구연의 기법을 배우고 동화구연 연습을 하면서 개인변 시험과 피드백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동화구연 연습을 하면서 할머니와 4마리 동물들이라는 동화를 구연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4월부터 5월까지 온천일동에 있는 유치원 1곳과 어린이집 5곳을 방문해서 치매 구연 동화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구연이 끝난 후에 그 기관의 영유아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치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수 있도록 치매 관련 동화책을 5종씩 기증하였습니다. 이렇게 총 5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 저희 경도인지 장애 환자 5분이 총 10회 프로그램을 수료하였고, 그리고 6개의 보육기관에 총 360명의 어린이들 영유아에게 동화구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 동화책 5권씩 총 30권을 기부하였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동화 구현했던 모습들을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짧게나마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우리가 할머니를 도와드리자. 할머니도 우리를 돌봐줬잖아. 한번 쳐다보고 아이들 도와줬잖아 했죠. 그 다음 시작. 맞아. 우리 고개 흔들까요? 맞아. 좋은 생각이야. 계속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맞아. 시작. 맞아. 좋은 생각이야. 시작. 맞아. 좋은 생각이야. 아니 우리는까지 하고 우리는 할 수 있어. 요 박자. 알라 참 잘했어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재미나는 동화 이야기 또 해줄게요. 동화 구연하는 모습은 이 아이들 얼굴이 계속 나오는 관계로 이까지만 보여드리고요. 영상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셨던 경도인지 환자분들 5명 모두가 거의 결석 없이 10회 프로그램을 다 참석해 주셨고, 실제로 기관에 가서 구연을 하실 때도 어린아이들이 이제 끝까지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구연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운영 평가 부분입니다. 동아구연 프로그램과 동아구연 활동을 종료한 후에 실시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해 주신 5명의 환자 모두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 인지 변화 부분에서도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나 인지 향상을 느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전후로 실시한 인지 선별 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우울 척도에서도 우울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구연 동화를 들은 영유아에게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영유아의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평가 도구가 없어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저희 치매 안심센터에서 OX 퀴즈를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종료한 후에 구연 활동을 종료한 후에 실시한 퀴즈에서 전 연령에서 치매에 대한 이해도가 상승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특히 6살, 7살 아동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동화 구연을 연습하고 또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를 제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 센터에 등록되신 경도인지 장애 환자 수 분에 비하면 저희가 이제 이런 기회를 제공한 부분이 아주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에 가서 동화 구연을 할 때 이제 5세 이하의 영유아에게서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집중력이 확실히 떨어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동아구연 프로그램을 이 센터 내 정기 프로그램 인지 강화 교실과 같이 정기적인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경도 인지 장애 환자분들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이제 기관의 전체 아동들에게 구연 동화를 실시하기보다는 조금 더 집중력과 이해도가 높은 6, 7세 아동을 중심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조금 더 치매 인식 개선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치매 안심 마을이 2군데 있는데요. 이제 온천 1동을 먼저 중심으로 진행했던 이 프로그램을 명장 1동 치매 안심 마을까지 확대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수료하신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이제 지역사회 활동을 지속하실 수 있도록 복지관 등과 연계해서 이제 사회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센터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안심센터 2024년 치매관리사 우수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친절한 아이의 안부전화로 경도인지 장애자는 안전, 가족은 안심이라는 사례로 발표를 맡은 유지양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아래 중앙치매센터 60세 이상 경도인지 장애자 현황 차트를 보면 경도인지 장애자 추정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병률 증가와 노인 인구수 증가로 인한 것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덕구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경도인지 장애자의 동거 형태 현황을 보면 독거 노인 부부가 전체 7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독거 경도인지 장애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관리 안전확인 정서적 지지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덕구는 대상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AI 케어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AI 케어콜은 AI를 활용한 케어콜 시스템을 통해 독거, 노인부부, 경도인지장애자 등에게 전화로 안부 확인, 정서적 지원,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체계를 살펴보면 독거, 노인부부, 경도인지장애자를 대상으로 사전평가를 거쳐 주 1회 AI 케어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I가 96.9%의 정확한 음성 인식으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한 식사, 수면, 운동, 외출,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관제센터로 보고합니다. 관제센터에서는 보고 내용 중 응급 상황, 건강 위험 신호, 부재 중일 경우 전문 상담사가 대상자와 통화하여 초기 대응하고 그 내용을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에게 보고합니다. 담당자는 관제센터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최종 확인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이 있다면 연계합니다. 연말에는 사업평가와 만족도 조사 등 사업평가를 실시합니다. 사업은 아래와 같이 4개의 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AI 케어콜 사업은 2023년 대전시 최초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관련 기관과 업무 협약을 거쳐 4월부터 독거 치매 환자 25명, 경도인지장애자 25명, 총 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사업평가 결과가 긍정적이어서 올해 1월부터는 대상을 노인부부까지 넓혀 독거, 노인부부 치매 환자 63명, 경도인지장애자 37명, 총 100명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담당자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초기 모니터링을 해주는 관제 서비스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의 사업을 간단히 요약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제외하고 케어콜 사업은 맞춤형 사례관리팀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주 1회 케어콜 발신 시 1인 월 4,400원으로 100명을 대상으로 할 경우 총 484만 원이 소요됩니다. 실제 AI와 통화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부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예. 네, 어제 잠은 푹 주무셨나요? 예. 다행이네요. 혹시 요새 입맛은 괜찮으세요? 예, 잘 먹어요, 밥도. 다행이네요. 식사는 주로 어떻게 드세요? 요즘 야채, 막 상추도 싸먹고, 야채만 넣고 비벼 먹고. 오, 정말요? 맛있겠네요. 저도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야, 좀 내가 맛있게 좀 해서 내가 그리 가져갈게요. 치매센터 알죠?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꽤 자연스럽게 대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82세 독거 어르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4년 3월 케어콜 3회 미수신 상태로 3일째에도 대상자와 보호자가 연락이 닿지 않아 담당자가 가정 방문하였습니다. 담당자 방문 시에도 대상자 안부가 확인되지 않아 현장에서 행정복지센터, 대덕경찰서, 마을 통장에게까지 협조를 받아 수시 확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발생 원인으로 고령인 어르신의 휴대폰 사용법 미숙과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것으로 보고 내부적으로는 가정 방문을 통한 휴대폰 사용법 교육과 스마트 태그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외부적으로는 노인의료 통합 돌봄 사업,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등을 연계하였습니다. 추진 성과 부분입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사업 수행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자 수는 2023년 25명, 24년 37명으로 총 62명이며 케어콜 발신은 1,714건, 담당자 모니터링 건수는 94건입니다. 다음은 2023년 사업평가 결과입니다. 이게 넘어갔네. 인지선별검사 사전사업평가를 비교했을 때 평균 1.4점이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우울 척도 검사에서 사전사업평가를 비교했을 때 평균 1.8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관적 기업감퇴 평가 검사에서는 평균 1.3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AI 케어콜 사업이 우울감 감소, 주관적 기억 감퇴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23년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서비스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가 총 34명으로 전체 76%에서 긍정적으로 답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서비스를 받은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84%가 그렇다고 답하였습니다. 올해 마침 사업평가를 진행 중이어서 만족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자 한 분을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I가 뭐 식사하셨냐, 잘 주무셨나 이런 내용 물어보잖아요. 네네. 그런 내용은 좀 어땠나요? 내용이 너무 좋고 아침에 탁 그런 전화를 받을 때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행복한 나도야 그래도 괜찮구나 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행복해요. 네, 알겠습니다. AI가 이제 대화하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그 대화가 자연스러웠어요? 아니면 이게 좀 어색했어요? 아니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랬어요? 네네. 네. 말하는 속도는 좀 어땠나요? 너무 느렸나요? 아니면? 아니 말하는 것도 적당하고 나한테 네. 맞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물론 자녀들도 전화를 자주 하시지만 그 AI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드리는데 그래도 이게 나한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셨나요? 큰 도움이 됐죠. 네. 저에게는 큰 도움이고 아침에 그 전화를 받을 때는 그 나서는 기분이 그날 하루가 일과가 재밌고 행복했어요. 네. 아침에 전화를 받고 나서는 그날 하루 일과가 재밌고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까지 행복해지는 인터뷰였습니다. AI 케어콜 사업은 사업비 대비 대상자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또 사전 장비 구입 설치 등에 대한 부담 없이 통신료만 소요되며 앞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매 관리 대상자 수 증가에 대응한 인력과 비용을 절감한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 방법입니다. 또한 경도인지 장애자의 안전과 인지 향상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했다는 점, 감염병 유행 상황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대상자 관리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12월까지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사업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지속 이용 원하시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 평가 결과 분석 후 대상자 확대 또는 스마트 QR콜로 전환 예정입니다. 스마트 QR콜은 기존 안부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케어콜 서비스를 넘어서 경도인지 장애자의 기억을 회상하는 대화를 통해 인지자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현재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덕구 치매안심센터는 2023년 AI 케어콜 사업, 2024년 치매 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스마트 태그 지원 사업으로 대전광역시 민관협력 우수 사례 최우수 기관상을 2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이처럼 대덕구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덕구 치매 관리 사업 우수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광명 치매안심팀장 박순미입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는 1:1 맞춤형 방문인지 증진학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이는 그림은 기억찾고 광명이에요. 저희 치매안심 마을에서 하고 있는 5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책자는 경로당에 배부되는 기억인지 증진책자 단행본입니다. 이 사업과는 좀 다르지만 저희가 이런 책자를 가지고 왔고 광명해오의 뜻은 우리 광명시에서 가져온 미임으로 그치지 않고 나날이 발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랑 정상 노화로 인하여서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 진단정 마지막 경고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치매 예방 골든타임 경도인지 장애 관리라는 그런 테마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60세 이상 노인이 6만 7천 명이며 추정 치매 노인은 4,400명, 경도인지 장애군은 13,500명입니다.
지역에서는 복지관과 경로당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기관 등 많은 기관에서 어르신들의 인지 건강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는 경도 인지 장애군이나 은둔이나 거동 불편으로 인한 사각지대 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1인 독거 가구는 11,250 가구 중에 저희가 등록하고 있는 치매부터 인지 저하구는 약 11% 등록하고 있고 2인 세대 11,500 가구 중에 10% 정도를 저희가 등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 대상군은 13,473명의 경도 인지 장애군이지만 그중에서도 저희는 사각지대, 은둔형 그리고 인지장애 노출을 꺼리시는 분들 그리고 거동 불편 그리고 독거 노인 등 외부에서의 어떠한 인지적 자극이 없는 위험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표는 우리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반 사업입니다. 저희가 많이 안타까웠던 것들은 저 포함해서 20명의 직원들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가 직접 경도 인지장애군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에게 서비스를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여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서 지역의 기업과 업무를 협약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하게 된 계기는 이게 노출 나빠지는 걸 숨기려는 분들 이런 대인기피나 거동 불편자들에게 사회적 접촉 기회를 제공하여서 치매가 있어도 살던 곳에서 계속 쉴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협약을 하고 시범 사업을 22년 9월부터 23년 12월까지 하고 그 약 15개월간의 평가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등록자 요구도 조사와 효과성 평가를 통하여서 올해 확대하여서 3개 기간, 그러니까 수준별 무학력자도 많으셔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그림에서 업무 협약, 학습지 교사는 이 학습지 교사를 대상으로 시작 전에 노인이나 치매에 대한 특징 대응 방안에 대한 기본 교육을 하고 그리고 노인 학대 경력 조회를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상반기 대표자 또는 실무자 간담을 진행하고 수업 내용은 조금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개월간 요구도 조사를 하였을 때 많은 분들이 좀 더 개별적인 서비스를 원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올해부터 좀 더 넓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며 참고로 뒤에서 보고 드리겠지만 내년도에는 주민 참여형 예산으로 3천만 원 시비 편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과성 평가는 뒤에서 보고 드리고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초등 5학년 이상 고학력, 초등 1학년에서 4학년 저학력 그리고 무학력 순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재와 교구는 각 특징이 있는 학습지사별로 그 자체의 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고학력은 수리, 언어, 판단 등에서 5학년 이상의 어떤 그런 어려운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학력인 경우에는 그림 중심의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인해서 과거 회상 기법이나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수업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무학력자의 경우에는 노래, 그림 그리기, 만들기, 체조 이러한 수업을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회 30분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15분은 안부나 대화를 하고 15분 정도 수업을 하고 가능하신 분들은 숙제 형태를 통하여서 학습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22년, 23년에는 한계사화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한 아까 요구도와 만족도 조사 결과 저희가 24년에는 수준별 학습을 하게 되었고 재밌는 사실은 2002년에 67명인데 이게 무학력자도 계시고 저학력자가 계시다 보니 1, 2주 만에 이탈이 많아서 실리는 더 늘어나는 그런 모순이 있었고 현재는 건강 악화 외에는 이탈자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학습지 대상자, 저희 안실 수 있는 대상군에게 연락을 하고 사전 사후 검사, 시스트, 세라드-K, 노인 우울, SMCQ, 만족도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게 되고 학습지사에서는 강사 질관리와 그리고 주 1회 방문 학습을 하게 되고 대금을 청구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방송에 나간 고학력자 일부 기업의 방송 수업 모습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을 살려 시니어를 위해 만들어진 학습지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답니다.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함께 하다 보면 친밀감도 쌓일 수 있죠. 잊혀가는 기억을 손끝으로 느끼며 붙잡아두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어르신의 노력. 그렇게 차곡차곡 쌓은 결과물은 인생의 큰 행복이 됩니다. 다음은 초등 1학년에서 4학년입니다. 63 빌딩 가보셨어요? 네, 서울이면 이제 고층 빌딩.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어디예요? 경북. 여기는 경주. 여기는 전주. 여기는 부산. 여기는 진도. 그래, 우리나라 지역 이름이죠. 그럼 여기에 영덕에 유명한 거, 경주에 유명한 거, 전주에 유명한 거 여기 올려서 한번 붙여보실까요, 어르신? 경주엔 불국사가 있는. 그렇죠. 여기는 2번, 3번, 4번 중에 요 그림자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똑같은 도끼를. 네. 그건데. 그렇죠. 오, 네, 맞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네. 다음은 무학력자입니다. 무학력 분들은 이런 리듬감이나 노래 부르기, 만들기, 그리고 운동 등을 통하여서 인지 증진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추진 성과는 저희가 이렇게 현재 한 55명이 한 10개월간, 이제 지금 뒤에 조금 더 늘으신 분들은 짧은데 평균 10개월간 수업을 하시게 되며 주 1회 수업이며, 저희는 이를 통하여서 치매로의 어떤 발병을 억제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여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였고, 또한 살던 곳에서 계속 사실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대한통합의학회지에 22년, 23년 그러한 결과가 나갔을 때 경도 치매군은 인지기능 향상, 좀 인지가 낮은 분들에는 우울감화나 경도인지 장애 대상자군에게 주관적 기억 감퇴 효과에 대해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별 사례로는 22년에 경도 인지 장애가 있었으나 이번 제분은 23, 24 정상이고, 첫 번째 분은 2번으로 아직 검사를 못했는데 저희가 관심 있게 꼭 검사를 하겠습니다. 성과로는 이제 만족도 계속 요구하고, 이러한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 이번에 9월 12일 날 전국 25개 시군구 공무원 52명이 참여하셔서 이거 외에 5가지 사업에 대하여서 자료 공유하였고, 그리고 저희 언론 보도를 통하여서 기관별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히 공유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민 참여 예산이 편성되면 많은 분을 늘리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저희가 국가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가 쌓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마지막 순서고요. 신데렐라인지 계단에서 신발을 벗어가지고 네, 안녕하십니까. 창원시 창원치매안심센터에서 책 읽어주는 이야기 할머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소지라고 합니다. 우선 2024년 치매관리 우수 사업으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에 앞서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양성교육을 받은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 치매 어르신이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전래동화를 읽어주는 사업으로 저희 창원치매안심센터만의 특색을 살려 프로그램을 다채롭고 풍성하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창원시 현황 첫 번째 표를 보시면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치매 환자 수가 치매 환자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치매 고위험군으로 진단받은 노인 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치매 고위험군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정상 노인이 치매로 진행되는 비율에 비해 치매 고위험군에서 치매로 진단받는 비율이 10% 정도로 현저히 높았고, 대다수 정년퇴직을 한 60대 이상의 노인으로 사회생활이 단절이 되어 우울감이 높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도인지 장애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삶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내용입니다.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2020년도에 시작하여 올해로 5년 차를 맞이하였고 경도인지 장애 및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양성 교육 후 어린이집에 파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 교육입니다. 홍보를 통하여 대상자를 모집하고 대상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룹교육 10회기를 운영합니다. 그룹교육은 담당자의 동화구연 시연, 관련 영상물을 시청하고 줄거리와 관련된 퀴즈 및 게임을 통하여 줄거리를 이해하고 인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동화구연 이론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등장인물에 따른 목소리 표현, 상황에 맞는 표정과 손유희, 의성어, 의태어 등 동화구연에 필요한 요소 몇 가지만 교육하여 생동감 있게 동화구연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회차에는 동화구연 발표 및 참여도를 조사하여 동화구연 우수자를 선발하고 개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개별 교육은 20회기로 1:1 맞춤 지도로 개개인의 단점을 보완하고 아이들이 낯선 사람에 대해 반응할 때나 집중력이 흐려지는 등 동화구연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대처 방법을 교육합니다. 관내 운영입니다. 홍보를 통하여 전화 및 이메일로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신청서 검토 후 학정 기간에 사전회의 일정을 안내합니다. 사전회의에는 두 기관의 담당자가 참석을 하여 이야기 할머니의 목적, 취지,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일정 및 주의할 사항을 체크합니다. 어린이집 파견에는 아이들과의 친밀함을 위하여 대상자와 참여기간 1:1로 매칭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1회기는 센터 직원이 방문하여 그림으로 설명하는 치매 알기 및 치매 안심센터 소개, 치매 인식 개선 동화구연 및 독후 활동, 배회 어르신 상황극 등 다양한 활동으로 치매에 대하여 한 걸음 다가가게 한 후 다음 주에는 기억이 나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 할머니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 재미난 책을 읽어주실 거예요 라고 마무리 멘트를 합니다. 2회서 4회기는 이야기 할머니가 준비해 오신 전래동화를 구현하고 관련 독후 활동을 하며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운영 성과입니다. 2020년에서 2022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외부인 출입 통제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3년도부터 점차 체계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할머니의 대상자 수는 적지만 유아기관, 학부모, 원아 등에 미치는 치매 안심센터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 효과는 클 거라고 기대합니다. 양성교육 사전 사후 검사 결과입니다. 프로그램 이용 후 대상자의 인지 기능이 미세하지만 유지 및 향상되거나 우울감이 해소되는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인터뷰입니다. 아이들 만날 생각을 하니 하루하루 행복합니다. 나 화장품도 샀어요. 퇴직 후 자신감이 없던 나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대상자의 만족도 인터뷰를 보시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상자의 삶의 욕구나 동기가 충족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참여 기간은 치매, 경도인지 장애 이 생소한 단어에 대해 한 발 다가선 느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연계입니다. 치매 극복의 날에 맞이하여 아이들 독후활동 그림을 전시하였으며 참여 기간을 극복 성도단체로 지정하여 치매 안정망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책 읽어주는 이야기 할머니는 대상자에게는 삶의 동기부여 및
지역사회 참여기회 제공을, 참여기간에는 아이들에게 노인 친화적인 환경을,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는 센터에 대한 홍보 및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반면에 직원과 항상 동행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운영 횟수에 제한이 있어 향후 동아구연 자격증을 보유한 외부 강사 및 봉사자를 모집하여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 및 동행하여 더 많은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치매 극복 선도단체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사후관리 및 센터 견학을 할 예정입니다. 활동 사진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인지강화교실 프로그램과 다르게 다 같이 모여 서로 동화책을 읽어보고 역할극을 하면서 하하호호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진이 늦었네요. 길을 잃은 할머니를 찾아주는 상황극을 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편견 없이 아이들이 다가갈 수 있게 하였고, 동화별로 소품을 제작하여 아이들의 집중력과 이야기 할머니의 동화 구연을 더 빛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후 활동을 함으로써 이야기 할머니와 아이들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모자이크로 가려져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의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는 없으셨지만 누구보다도 이 프로그램을 사랑하고 많은 열정으로 임해주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마음에 보답하여 앞으로도 더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